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계약을 맺었다며 이번 통화수합은 기한이나 규모에 제한이 없는 상설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기초통화 국가는 아니지만 신용등급 최상위 선진국으로 한국으로서는 최근 중국과 통화수합 협정 연장에 더해 외환위기에 대비할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입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자금 유출을 대비하는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제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됐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경제팀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 30대 그룹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 조사 결과 지난 9월 기준 30대 그룹의 고용 규모는 94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3분기 기준 30대 그룹의 누적 영업이익은 82조 7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넘게 늘었습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는 0.7% 증가에 그쳤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3%나 늘어 고용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평택 캠프 원 프리스에서 군 관계자들과 군사 옵션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준비 태세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북한을 비핵화해야 하고 과거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4년간 8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어제 2시 20분께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증시 개장과 폐장은 당초 예정대로 1시간 늦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수학 능력 시험이 연기가 돼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날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 개장, 4시 30분 폐장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어제 전체적으로 흔들흔들 거렸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실 겁니다. 전일 지진이 난 시각쯤 2시 조금 넘어서 지수가 급하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낙폭이 좀 회복이 됐는데 오늘은 지진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 하나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오름세고요.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도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 털어내고 77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가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날개를 단 코스닥 그리고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시장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2534.1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요. 15.89포인트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0.6% 상승 흐름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꾸준히 올라오는 우상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 초반에는 2515포인트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533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이제 상승권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1927억 원 외국인이 거래소에 사주고 있고요.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합니다. 개인은 457억 원, 기관은 1581억 원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가 소폭 사고 나머지 주체는 모두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대차는 16만원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화학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LG화학 40만원 다시 회복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올라가고요. 네이버는 보합권 수준입니다. 자,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급등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보합권 수준에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약보합, 한국전력부터 SK까지 모두 상승하고 SK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30만원 터치하는 모습들, 지금은 살짝 30만원에 1,000원 정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오늘도 큽니다. 773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요. 0.7%가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계속해서 9거래일째 지금 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장 초반에 777포인트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763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쭉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볼 텐데, 오늘은 기관은 매도합니다. 오랜만에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만 매도 물량 많지는 않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1,6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871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볼 텐데, 셀트리온 3인방 오늘도 잘 나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각각 3.26, 5.2%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만원 터치합니다. 신라젠 오늘도 1%의 상승, CJNM이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현재 하락 반전했고요. 티슈진이 8% 가까운 급등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엔터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있는데요. 로엔도 3.47% 빠집니다. 바이로메드가 4% 상승하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코미팜, 파라다이스 빠집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하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코미팜도 조정이 좀 나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가 20만원 초반대에서 1.58% 조정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8%의 급등 나오고요. 슈젤, 포스코캠텍, 펄어비스 모두 올라가는데 포스코캠텍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105원대까지 지금 빠져내려옵니다. 6원 90전이나 하락하면서 1100원대까지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목요일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연일 상승이고요. 뭐 급등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상승 흐름들 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숨고르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페이스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코스닥 증시가 뭐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등락은 있긴 했지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어제 그리고 오늘 연이어서 나타난 장중 급등락은 좀 그동안 급등세를 이어갔던 데서의 균열 조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과열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대량 순매수를 보였던 기관이 제약, IT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단기적으로 좀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열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멀지 않았다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면서 그 기대감보다는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조금은 코스닥 시장의 접근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연말 이상, 그러니까 2018년 상반기 내에는 코스닥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코스닥 800포인트,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 수준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아마도 코스닥 750포인트 돌파를 기점으로 2018년 강세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매물소와 그리고 과열 해소 과정을 거친 이후 연말을 지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신중을 기하는 한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성 들고 투자할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구분을 하지 말고 본다면은 IT
IT,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중국 소비주로 최근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수혜주와 그리고 중국 소비주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들 업종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뭐 코스닥이 좋다, 코스피가 좋다라는 흐름보다는 IT,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의 비중 확대 전략을 집중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중성주로 매기가 확산되기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을 뵙고 있는데 네. 예, 오늘은 좀 당초 예정과는 이슈들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환율부터 사실 좀 여쭤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때 매번 말씀해 주시던 그 1100원 1110원 1110원 네. 요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캐나다 간에는 통화 수합이 체결됐는데 사실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캐나다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어려워요. 환율은 항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오늘 한국과 캐나다 간의 통화 수합 예, 소식은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도 누차 강조했죠. 이렇게 전 과정을 통해서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긴밀한 공조하에 했는데 모처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쾌거입니다. 쾌거. 첫 번째 이유, 이번에 이 성격은 그거죠. 한도도 없고 기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한도도 없고 기한도 없다. 예. 자, 그동안에 우리 한일 간 또는 한중 간 통화 수합 가지고 우리 일본하고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죠. 좀 험한 꼴 봤죠. 예, 이번에도 그걸 갖고 무기를 삼는 듯한 그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달러, 우리하고 이제 교역 비중이나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캐나다의 비중은 이른바 G7 국가예요. 그렇죠. 예, G7 예. 국가고 또 캐나다는 또 이렇게 미국 그리고 유로존 22하고 또 일본 또 영국 영국.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스위스까지 해서 예. 그쪽하고도 또 이렇게 통화 수합이 또 거의 무제한으로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맨날 이 통화 수합 관련해가지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뭐 한 몇백억 달러, 뭐 한중 한일 통화 수합으로 위안화하고 엔화 빌려서 그래봐야 그걸로 또 달러 구해야겠죠. 그쵸. 뭐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이제 뭐 어쨌거나 협정의 내용상 무제한 무기한 이런 얘기는 적어도 97년 IMF 외환위기나 예. 적어도 2008년 당시와 같은 그런 식의 환율로 인한 어떤 혼란상은 막을 수 있다는 안전판이 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 달러의 위상은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생각보다는 높고 거의 뭐 준기축 통화죠. 준기축 통화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뭐 사실 반년 이상 1110원을 제가 1110원 했지 않습니까? 그쵸, 강조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내려오면은 1110원에서 막히고 예. 또 1110원에서 당국의 역할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부로 이제 뷰를 약간 바꿔야겠네요. 네. 지금 일단 달러는 월간 차트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화면에 예 저렇게 선도 꺼진 저 화면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그냥 금융위기 이후만 살피시죠. 이제 옛날 뭐 2,000원 같은 환율 그 얘기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왔고 이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2011년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가 어떻고 저쩌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아베노믹스가 나오고 참 많은 사연이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환율은
여느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와중에 지금 오른쪽에 이제 120, 125라는 것은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니까 1200, 125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1110원은 금년 들어서 한 서너 번 막혔던 레벨이기도 하지만 예. 월간 차트상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촘촘히 모였던 곳이에요. 예. 자, 지금 이제 물고 내려갑니다. 물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자, MACD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시사점이죠. 월간 차트상의 이런 신호. 예.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결국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재료의 성격상,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특히 코스닥에서 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좀 작심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 뭐 작전주 해먹듯이 엄청 소위 말해서 땡긴다라고 하시던데 이 시장에서 그런 것 전문 같아요. 용어로 엄청 아주 작심을 하고 예. 우리 돈 많은 세력들의 어떤 종목 하나 정해서 작전주 하는 거나 외국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코스닥 정도의 시장 작전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두 개 한번 꺼볼게요. 월간 차트상에서 선을 이렇게 두 개 꺼서, 네. 즉, 아래쪽, 이 우하향 채널을 이루면서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103원이죠. 지금요? 예. 1103원 50점 화면에 나오는데, 오늘 중에라도 1100원을 갖다 건드리려면 건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 오늘 장이 4시 반에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뭐 그런 때 결국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1110원이 깨졌으면 그 다음에 1100원은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사실. 네. 의미가 없는 숫자고 지금 그동안에 봐왔던 건 한 1080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이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에 이 재료의 성격상 그리고 바깥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할 것 없이 증시들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증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 환과 주식을 엮어서 이번에 서울에서 좀 큰 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징후가 보이네요. 네. 그러다 조금 보니까. 이제 1080원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네네. 1080원 아래까지도 내려가려고 시장이 시도할 때 그때 그 약간의 그 쏠림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 외환당국이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단 1110원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80원까지도 지금 지지선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꽤 오래 걸렸네요. 1110원이. 1110원 깨지는데 오래 걸렸네요. 진짜 오래 걸렸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이제 뭐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볼 건데 이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 시장 할 것 없이. 그리고 수급 상황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육성하겠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합니다. 네. 요거 세 가지만 삼박자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한 5년 눌렸던 장이니까. 그쵸. 이게 뭐 너무 갭 차이도 많이 나고요. 거래소하고. 네. 근데도 이제 과열 양상 얘기가 나오는데 9거래일 동안 지금 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이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최근 일주일 동안을 살피든 예. 최근 한 달 사이를 살피든 우리 코스닥이 세계 최고입니다. 상승률로. 예, 굉장히 급한데요. 매일매일 보시는 차트시겠습니다,만 코스닥 일간 차트. 예. 아까 이제 점심 무렵의 차트인데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급하다 하는 거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쵸.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쫙 올라오네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는 장중에 그 뭡니까? 지진 소식 나고 나서 상승폭의 절반을 갖다 순식간에 토해냈다가 그쵸.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더 땡기면서 갔죠. 네네. 오늘 보세요. 시작하고 나서 이만큼 쭉 밀렸던 걸 밀리니까 바로 또 들어옵니다. 사자가. 예,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거래도 지금 탄탄하고 그러나 이미 일간 차트상으로는 과열 국면이에요. 당연히 이 정도 올라왔으면 과열 국면이죠.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간 차트 좀 큰 그림으로 보실까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어쨌거나 여기가 788입니다. 여기. 예. 여기 15년. 지금 보이는 바로 직전 고점 2015년에 봤던 788 내일이라도 갈 수 있죠. 그쵸. 예, 지금 지금 추세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그거 하자면은 2007년 즉 금융위기 전에 고점. 금융위기 전에 고점이 뭐 한 840으로 보면 되겠는데 예. 840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거 11월 다 가기 전에 가겠네요. 예. 자, 가겠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일간 차트상하고는 다르게 월간 이번 달 들어서 유난히 짱대 양봉의 크기가 크고 과열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 그림 보면 못 갈 건 없겠다 싶고 다만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는 보입니다. 그러나 아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진짜 한번 쫙 펼쳐볼까요? 쫙 펼쳐가지고 예. 우리 97년 이 무렵부터 한번 보시죠. 이때는 그거라 치고 저기 IT 버블이었죠.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외환위기 때 이렇게 한번 꼬꾸라졌고 예. 그러고 나서 한 3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수상으로는 예. 꿈의 지수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언제 도달할까 싶은 2925인데 코스닥이 갔었다는 거죠. 갔었다는 것이죠. 야.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꼬꾸라졌고 또 금융위기 때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죠. 예. 245. 그러고 나서 이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예. 기관이나 연기금은 못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나올라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덩치가 커서. 그렇죠. 받아줄 세력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으면은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별소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 2015년에 무슨 뭐 788이나 예. 아니면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 840 이런 얘기가 할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제 말을 만들자면은 코스닥을 가지고 판을 한번 만들고 여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 가도 여기는 가겠네. 중간. 1,500원 가겠네.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슬슬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항상 제가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갖다가 인포맥스 화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최근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8월부터 해가지고 예. 90, 11, 12, 한 3개월이군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흐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보라색 히스토그램은 올라오는 코스닥이 올라왔고 예. 10월 중순 이후로 급해졌죠. 가파르네요. 가파라졌는데 예. 그동안의 흐름은 최근 3개월도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기관은 계속 팔고 외국인이 샀죠. 예. 외국인 사는 동안에 기관 팔고 해서 지수를 그럭저럭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은 맞췄네요. 예, 다져놓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개인이 10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들어오기 시작했고 개인 한참 사고 할 때 외국인은 이제 팔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요번에 이 저항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 나름대로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립니다만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들 차익 실현이에요. 개인들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외국인들 다 받아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관도 들어옵니다. 같이 받아내고. 네, 기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 이제 뭐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코스닥을 살려보겠다 뭐 이런 그것도 나옵니다만 네. 뭐 일단 외국인들이 저렇게 국내 증시의 속성상 외국인과 기관이 저렇게 땡긴다. 라고 본다면은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거기다가 힌트라기보다도 그냥 시장에 도는 희망사항이자 그냥 이렇게 뭔가 듣고 있으면 솔깃해지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도 예. 내년 중간 선거가 있고 우리도 내년 지방 선거가 있고 4월 달에 있죠. 네. 이왕이면 국민들 유권자들 기분 좋게 만들고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죠? 지금 뭐 땅값 올리는 것보다는 주식 그건 지금 주식 올리는 게 좋겠다. 뭐 참고는 하실 만한 그런 솔깃한 혹세 무민인지 유언비인지 아니면은 청기누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소리를 듣고 한번 전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비슷한 얘기를 연말 뭐 내년 초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못 가는 이유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이 많은데 그 꿈이 실현이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꿈이 너무 허황되다 이런 주식들이 많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예. 제약바이오 주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또 새로운 뭐 공시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가가 아웃퍼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이 되고 이 현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안을 해도 이제 그쪽은 겁이 나죠. 겁이 난다는 거죠. 이게 뭐 주가의 적정 수준을 네네. 우리가 따질 때는 아니지만 겁이 난다는 건데 이게 겁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뭐 환율에 적정 환율이 어디 있느냐 하면 늘 없습니다 하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듯이 그쵸, 예. 주식도 현대 재무관리 시간에는 전부 그 주가 적정 주가 찾아내자고 EPS 퍼, 뭐 PPR 이런 별소리 다 거 하고 하죠. CAPM 하고 합니다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CAPM 베타 하지만 뭐 별로 베타 투자하고 거래하고 시장 분석하는데 써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예. 적정 주가 그 점잖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미쳐 돌아가는 장에서 그런 적정 주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이게 땡겨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다음에 땡길 세력이 들어와 주느냐, 충분히
이런 지금 머니 게임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바이오주 쪽에서의 실적으로는 지금 이 주가를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는 종목 별로 없죠. 네네. 지금 감히 제가 어느 종목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예. S, H주 예. 뭐 이런 것들 차트 보면 현기증 나는 것들. 이거는 진짜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임상실험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등등등등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겁니다. 예. 주식 투자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꾼들이 있고 심지어 작전을 하는 세력들도 있고. 예. 만약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장기 투자를 이기는 꾼들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 투자 그것도 우량하고 재무제표 좋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답답하죠. 지금 실적 좋고 괜찮은 재무제표고 그 오나 CEO 건실하고 안 가더라. 그런데 뭐 장부 보면 허무하고 예. 적자 내고 그런데도 지금 따블 가는 종목 나오는데 무슨 놈이 그런 장기 투자 타령이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S 종목, H 종목 이런 게임이 뛰어드시는 거는 네.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보고 있으면은 이게 10분 단위로만 봐도 이게 주가가 빨간불이었다 파란불이었다 하니까 네. 보통 분들은 S 이게 나오고 S 나오고 H도 뭐 H는 안 보이는구나.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정책 기대감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연계금이 이제 뭐 좀 투자를 하도록 한다, 정부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이거 그리고 어디까지 저희가 믿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이게 참 어려워요. 뭐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22가 회사채도 사주는 판에. 아, 맞아요. 네, 22가 회사채도 싸주는 판에. 그러다 네네. 보니 유로존에서는 뭐 하도 모든 게 다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정커본드까지 막 사가지고. 예. 유로존의 정커본드가 미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실까지 왔고, 일본의 국채는 뭐 수익률이 제로고. 제로에서 0.1%라도 넘을 것 같으면 뭐 비오제가 눈부릅 뜨고 덤벼들고 예. 전화했었고. 그런 세상에 한국이라고 해서 연기금이 뭐 코스닥 육성 차원에서 아니면 뭐 시장 발전 차원에서 못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이 차트 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만 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만 달릴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데 그거는 애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 이제 금융주가 좀 빠지고 있는 데다가 IT주들도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데 예. 애플에서 이것만 한번 보시죠. 그냥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기술적인 접근일 때 우상향 채널에 꼭대기 오니까 밀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국 증시는 지금 아직 채 3%의 조정도 아닙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요즘에 장이 재밌어가지고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허정원 FA팀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